예,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당내 거센 반대 속 출구 찾기에 나섰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당권파와 친한계 사이 갈등이 상대를 향한 징계전으로 확전되면서 내용이 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두 분과 전국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 협회장, 정호김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 들어오시기 전에 한 11시 정도였죠?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국회에서 입장문을 좀 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민주당의 합당,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어떤 미량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모욕적이다라는 표현도 함께 썼고요. 전혀 그런 것이 없었고 권력 투쟁에 조국 혁신당을 이용하지 말라라는 목소리가 전반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좀 여쭤보죠. 네, 조국 대표가 좀 상당히 좀 급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조국 대표는 한마디로 민주당과의 통합, 합당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대로 지방선거가 치러질 경우에는 조국 혁신당의 성적표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출구 전략 차원에서 민주당과의 합당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제안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이 민주당의 내부에서 강력한 이 저항 때문에 좌초 위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예. 오늘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3일까지 맞습니다. 분명하게 합당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합당은 없다라는 이제 최후 통첩을 보냈거든요. 이 메시지의 의미는 저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정청래 대표 등 이 합당을 추진하는 세력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의 이런 합당 추진이 좌초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주도권을 잡고 출구를 찾겠다라는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 진행되는 내부 상황을 보면 민주당에서 조국 혁신당과의 이 합당 추진 계속해서 정청래 대표가 밀어붙이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정 전 의원께서는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조금 전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은 그 숙주라든지 예. 알박기와 같은 조롱적 표현이 나올 때에도 당에서 신속히 정리를 해달라. 그리고 최후 통첩 같은 얘기는 안 나왔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합당을 원하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강력히 줬는데요. 오늘 입장 발표와 관련해서는 데드라인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소위 보수계 인사들의 총합과 그다음에 이념의 왼쪽에 있는 후보들 간의 지지 총합을 합하 보니 채 1% 차이가 나지 않았다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서는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이 필요하다라는 당위적인 주장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입장을 발표한 것은 아마 민주당 내의 속사정이 본인이 생각하더라도 상당히 시끄럽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국 대표는 오늘의 입장 발표로서 이미 출구를 지금 찾아 나가는 듯한 모습이고요. 네. 정청래 대표가 이제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당내의 다양한 그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어떤 출구를 모색하느냐에 지금 달려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그 최고위 오늘 이제 마라톤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잠시 뒤에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우선 정청래 대표가 계속 경청 행보를 좀 이어가고 있잖아요. 초선 의원, 중진 의원 다양하게 의견을 듣고 있는데 합당론이 지방선거 뒤로 미루자 아니다 뭐 합당하자, 합당하지 말자 좀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고 전해집니다. 다만 지금 하루빨리라도 이 갈등 국면은 끝내야 된다. 이거는 좀 통일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이 문제가 계속되면은 일단 민주당에도 굉장히 좋지 않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좋지 않다. 따라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는 합당 추진 여부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야 된다라는 이제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고요. 일단 뭐 반청이라고 해석되는 분류되는 3명의 최고위원들은 강력하게 합당 추진을 반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합당 추진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뭐 사퇴 요구까지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 뭐 연판장까지 받고 있고, 또 지방을 순회하면서 반대 움직임을 조직화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는 말씀하신 대로 경청 모드로 뭐 선수별로 지금 계속해서 대화를 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라는 것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계속해서 이거를 추진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이제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설 연휴 이전에 매듭을 짓고, 더 나아가서 지방선거 전에는 합당이 좀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이 합당 추진 문제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라는 의견. 예. 그리고 아예 중도 보수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합당 자체를 반대한다는 이제 그런 여론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마라톤 최고 회의를 하는데, 이 최고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오늘 뭐 마라톤 회의를 해도 저는 뭐 친청 대 반청, 친명 대 친청이 격돌해서 결론이 나오지 않고 싸움만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 10일 날, 그러니까 모레죠, 의원총회가 열립니다. 162명이 참석을 하는데, 뭐 여기서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절반 이상이 지방선거 전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은 무리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청래 대표가 이 문제를 계속해서 끌고 가기는 좀 어렵다. 다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합당을 하자라는 제안을 내놨는데, 이거를 중도에 드랍할 경우에는 본인의 리더십이 치명타를 입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거는 전망입니다만은 전당원 투표 얘기를 거론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전당원 투표는 전당원 여론조사는 하되, 전당원 투표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그런 뭐 절충형의 출구 전략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정호김 의원께서는 민주당 내에서 좀 어떤 의견이 우세하다고 보십니까? 처음에는 합당 의견이 우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에 보면 당신과 민심의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예도 있었는데요. 그 당내에 보고서가 노출되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바뀌는 상황이고요. 이게 단순히 합당이냐 아니냐, 지방선거에 이게 덧셈이냐 뺄셈이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만약에 이번에 합당이 안 돼 가지고 결국은 합당이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지잖아요. 그러면은 정청래 대표로서는 리더십의 타격 정도가 아니라 8월에 당대표 경선이 있는데, 이 8월 당대표 경선에서 성공하리라는 그런 그 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8월에 당대표 선거를 했는데 당대표가 되지 못하면 그 후에 총선에서 공천과 관련해서도 본인의 입지가 상당히 위험해지는 것이죠. 그러고 조국 대표의 경우에도 합당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보궐선거에 나와서 소위 차기 대선에 지반을 좀 마련하고자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최후 통첩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런 상황인데, 이걸 또 소위 친명계에서 보고 있을 수만 없는 것이,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여기 합당에 성공을 해서 지방선거에 의해서 당대표 경선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은 당장 2년 후에 총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 데다가, 이렇게 해서 정청래 체제가 굳혀지면은 지금 대통령이 취임한 지 실제로는 1년이 안 됐고, 지금 1년, 2년 사이에 대통령의 레임덕이 올 것이다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합당의 문제가 아니라 두 세력 간의 신경전을 넘어서 이걸 권력투쟁이라고 말을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합당은 한다. 그러나 지방선거 이후에 한다 해갖고 서로가 명예로운 퇴로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계속 힘겨루기를 하다가 제로섬으로 누구 하나가 꺾어지는 상황을 만들 것인지에 따라서 당내의 상황은 상당히 유동적이다. 그러면 이게 누구 말이 옳으냐? 이거는 옳고 그르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내부의 권력투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앞서 조국 대표가 이런 미략설 같은 것이 모욕적이다라고 표현한 것, 아무래도 지금 계속 두 분께서 함께 얘기해 주시는 합당 문건 같은 경우에 조국혁신당 인사를 지명직 최고위원회 임명한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정청래 대표 그리고 민주당 최고위원 어떤 발언을 내놓고 있는지 함께 듣고 이야기 나눠보죠. 보고되지도 않고 또 논의되지도 않고 실행되지도 않았던
이런 실무자의 작성 문건이 유출되는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은 답정너 합당이었다라는. 예. 앞서 두 분께서도 언급을 어느 정도 해주셨지만 최고위원 가운데 이현주, 황명선, 강득구 이런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답정너 합당이었다라고 표현하는 민주당 내부의 소수 인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을 하시는지요? 저는 그분들이 대통령과의 소통이 있는 예.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상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세 사람의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봐도 친명계의 핵심 인사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고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 지금 경기지사 출마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 같다라는 표현까지 쓴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의 기류가 상당히 지금 반영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사실 합당과 관련해서는 예. 정청래 대표 층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대다수가 언젠가는 미래의 어떤 시점에 합당할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정청래 대표가 이 과정에서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지금이냐? 지방선거에서 어떤 그 민주당의 고위 인사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방선거 끝나면 자연히 알아서 조국 혁신당이 들어올 텐데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대통령 지지도가 상당히 높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두르는 과정에서 마치 또 친명계 등 뒤에서 그 뭔가가 이루어진 것 같은 이러한 인상을 줌으로써 지금 정청래 대표의 입지는 상당히 약해졌지만은 끝까지 설득하고 전당원 뭐 여론조사 투표 얘기가 나오는 거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방증일 것 같습니다. 예, 조국 대표도 앞서도 생산적 논쟁이냐 혹은 이게 내부 권력 투쟁이냐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민주당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용을 좀 어떻게 평을 해야 할까, 생각해야 될까 생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뭐 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볼썽사나운 모습이고요. 그리고 민주당이나 또 이재명 대통령 모두에게 굉장히 좋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하루빨리 이 문제를 정리해야 된다. 민주당에서 대체적으로 설 연휴 이전에 이 문제를 정리해야 된다라는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 문제는 뭐 본인들이 뭐라고 해명을 해도 기본적으로 권력투쟁적인 요소를 배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제 8월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권을 지느냐에 따라서 예. 다음 총선에 공천권을 쥐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바로 대권을 누가 쥐느냐라는 문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당권을 8월에 쥐고 독자 행보를 하게 될 경우는 레임덕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정리되기를 저는 바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절차도 문제지만 그런 점에서 동기하고 목적도 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지금 이제 합당 추진을 주장하는 이제 정청래 대표는 두 가지를 이유로 내걸었어요. 하나는 이제 지방선거의 승리,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집중하는 데 마이너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저는 합당 추진과 관련된 당내 논란이 빨리 정리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예. 그리고 과연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와 관련해서도 도움이 된다라는 민주당 내부의 의원들도 굉장히 많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민주당 내의 인사들도 많아요. 그게 뭐냐면 중도 보수 전략으로 해가지고 중도 위원을 확장하는 것이 더 좋은데 굉장히 왼쪽에 가 있는 상대적으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중도층을 더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방선거 전략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략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하는 것이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후보로 과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인이었죠.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을 했던 걸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인물을 특검 후보로 추천을 민주당이 했다는 건데 이 추천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것도 굉장히 좀 좋지 않아요. 당청 간에 좀 이상규류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관측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첫 번째로 대통령이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공수처의 중수청의 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민주당에서 이거를 결국은 사실상 묵살했어요. 그래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배제를 하고 보안 수사 요구권만 줘가지고 당청 간에 굉장히 좋은 상황은 좀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합당 추진이 진행되면서 굉장히 지금 당청 간에 사실상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조국 혁신당이 추천한 후보를 대통령이 선택을 했어요. 지금 이제 조국 혁신당은 권창영 변호사를 추천을 했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전준철 변호사. 근데 이 전준철 변호사가 누구냐면 이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대북 송금과 관련된 그쪽에 이제 변호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믿을 수가 없다. 왜 이렇게 지금 당에서 이런 인사를 추천하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친명이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게 고의로 이런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추천했냐면은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 국회의원이 추천했는데 거기에 이제 오른팔입니다. 반부패 수사부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이성윤 지금 최고위원입니다. 이 사람이 또 누구냐 하면은 이제 정청래 대표의 핵심 인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청 간에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2차 특검발 명청 갈등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제3자가 보기에는 지금 집권 여당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사실 그 야당이 얼마나 지금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당청 간의 소통은커녕 인사 추천 시스템마저도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그러한 그 문제점을 그대로 외부에 노출시키는 사례가 바로 이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 쌍방울 김성태에 의한 대북 송금이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도 발목을 잡는 이슈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김성태의 변호사 출신을 민주당에서 추천을 했는데 2차 특검에 특검으로 추천을 했는데 이 추천 과정에서 민주당 소위 지도부, 그러니까 이성윤이라는 최고위원은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은 소위 친청계의 대표적인 정치인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법사위와도 그럼 조율이 있었는가? 그것도 지금 없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소위 이제 결국은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이런 추천 인사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유감을 표명했다라는 건 반발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소위 사실은 명청 갈등이라는 말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쾌한 얘기입니다. 대통령과 그다음에 우리나라 권력 서열로 하면은 여당 대표가 한 7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갈등이라는 건 지금 같은 입지에다 놓고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또 2차 특검에 그 추천을 하면서 하필이면은 자신이 굉장히 그 수세에 몰렸다라는 그러한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인사를 자기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에서 추천했다라는 것에 대한 불쾌감이 어떠할지는 충분히 짐작이 가고도 남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민주당이 정책을 중심으로 한 실용주의적 정당으로서 책임 있는 여당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그 갈등이라든지 또는 누구 줄에 서 있느냐라든지 아니면은 청와대와 지금 당 지도부 간에 상당한 반목으로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분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저희에게 민주당과 속보가 좀 들어왔습니다. 특검 추천 인사검증 실패 세밀히 못 살폈다라고 민주당에서 또 이야기를 했고요. 대통령께 누를 끼쳐 죄송하고 검증 절차를 보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계속 전해드리는 2차 종합특검
후보로 김성태 전 쌍방울 부회장 변호인을 추천했던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도 의견을 주셨는데 민주당 측에서도 대통령께 누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했고요. 앞서 조국혁신당 관련해서 합당,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3일까지 입장 내달라라고 했는데 조속히 입장 정리해서 발표할 것이다라는 내용 전했다라는 거 저희 속보로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국민의힘 이야기 두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좀 준비한 화면을 좀 볼 텐데요. 박성은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관련 발언입니다. 어제까지 당 대표에 대한 사퇴나 재신임 요구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 대표의 재신임과 그리고 사퇴 요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얼마나 친한계가 싫으면 고름처럼 짜내겠다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말도 안 되는 이 사유를 들어서 저 사람들을 징계하려고 할까. 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 논란은 종결됐다. 아무래도 공식적 사퇴, 재신임 요구, 당대표직 걸겠다고 했었던 장동혁 대표였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바로 여쭤보죠. 지금 이제 민주당의 권력 투쟁,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권력 투쟁에서 공통점이 있다 한다면은 지도부가 상당히 당원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원이 상당히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좀 소금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신과 민심의 괴리가 있습니다. 민주당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더 큰 괴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그 장동혁 지도부는 김종혁 전 최고의 소위 의견 표출을 문제 삼아서 징계를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거의 제명에 가까운 징계, 제명 자동적으로 다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한동훈 전 대표의 단계 문제를 들어서 또 제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일반 상식, 단순히 뭐 당심이냐 민심이냐를 떠나서 일반 상식으로 볼 때, 그리고 정당 민주주의로 볼 때, 절차적 합리성으로 볼 때 이게 옳은 것이냐라는 의구심을 특히 무당층, 중도층에서 강력히 제기한다라는 점에서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의원들이 당신이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당 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은 당원 투표로 하자. 결국은 짠물에 당원 투표로 하면은 누구에게 유리하다라는 거는 명약관화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본인이 당대표로 될 때 당원 투표만으로 된 거 아닌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거기 민심도 반영이 됐는데 불리한 민심에 대한 얘기는 빼고 당원 투표로 하겠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원 투표로 해갖고 표가 잘 안 나오면 나도 다 내려놓을 테니 나한테 문제를 제기하는 국회의원들, 지방자치단체장들, 당신들도 걸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침묵했고, 침묵했으니 당신들은 앞으로 입 닥치고 있으라라는 말을 지금 수석 대변인의 그 성명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저런 상황일 때 그래도 잘못됐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하나라도 나오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을 했지만, 실제로 이제 저거를 상당히 활용하면서 아무도 나한테 재신임에 대해서 문제 제기 안 했으니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말라. 근데 과연 이것이 결국 선거에서의 승리가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인 민주주의 정당에서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지금 생각은 해보고 있는 것인지 오히려 제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예,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새로운 당명도 발표를 하면서 국민의힘 상황에서는 또 새 출발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이런 발표들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뭐 장동혁 대표는 빨리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뭐 당명 개정도 3월 1일 날 하겠다는 것인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당명을 바꾼다고, 또 그리고 뭐 정강 정책을 바꾼다고, 또 뭐 좋은 인사를 영입한다고 해결되겠는가?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도 계속해서 그 선을 못 긋고 있잖아요. 그 반대되는 이제 세력이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 국민의힘은 제명으로 화답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계속 반발하니까, 그렇다면은 사퇴 또는 재신임을 가지고 내가 직을 걸 테니까
너희들도 직을 걸어라라는 이제 일종의 도박 정치를 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뭐 직을 안 거니까 왜 아무도 직을 못 거느냐? 나는 직을 거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뭐 사실상 진 것이다. 라는 뭐 그런 식으로 일종의 뭐 협박 정치라 할까요?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이 당 내부의 갈등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저는 뭐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당장 뭐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대규모 장외 콘서트를 열어가지고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 같은 경우는 또 뭐 장동혁 대표 측의 인사를 가지고 또 고성국이죠. 예. 그분을 또 뭐 윤리 절차를 밟고 있고 예. 그래서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장동혁 대표가 큰 차원에서 대승적인 뭐 화합의 그런 정치를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데 안타깝게도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한동훈 또 전 대표 그리고 또 뭐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 이 친한 세력을 제거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하신 그 부분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오후 4시에 잠실에서 토크 콘서트를 10,000명 규모로 이제 연다고 하더라고요. 제명 이후에 이게 첫 공식 행사를 하는 거라서 한동훈 전 대표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지 좀 입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위로 본인의 어떤 제명에 대한 입장을 표명을 할지 그리고 혹시 또 지방선거에 관한 얘기도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 저는 그 예측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요. 어차피 10,000명이나 그 10,000명을 모으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토크 콘서트 할 때 보니까 그렇게까지 자발적으로 모이기가 쉽지 않은 거 봐서는 지지층들이 상당히 두텁다라는 그리고 특히 보수 정당 소속의 정치인 중에 저렇게 팬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다라는 점에서는 인상적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얘기를 그 10,000명 더군다나 이분들 입장료까지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행사장 좌석이 만석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얘기를 진솔하게 하면서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런 토크 콘서트 지금 제명당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보수 정치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 당이 이러다가 정말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아주 지역적이고 지역적인 정당으로 전락할 것에 대한 우려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보수적 가치를 갖고 어떤 실용주의적 정책 대안을 내놓는 사람들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그 10,000명이나 되는 아마 그 침묵하는 더 많은 지지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앞장서서 그 사람들에게 호소하면서 보수를 재건하는데 단순히 장동혁 대표와의 어떤 그런 그 경쟁 구도 속에서 내가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수가 재건돼야 하는 데 있어서 자기를 희생시키겠다라는 각오를 좀 보여준다면 그 더 큰 정치인으로서 사람들이 인식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예. 어떤 얘기들 할 거라고 보세요? 네, 뭐 한동훈 전 대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본인이 대표로 있었던 당에서 제명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남은 선택지는 이제 광야에서 정치를 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대규모 콘서트를 여는 이제 장애 세대결로 나가고 있는데 저는 뭐 한동훈 전 대표가 과연 새로운 보수의 중심적인 인물로 보수를 넘어서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저는 상당한 의문점이 찍혀 있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성이 기본적으로 검찰입니다. 검사입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검찰의 황태자, 또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혜택을 받아서 대거 뭐 대표까지 간 그런 정치인이기 때문에 과연 스스로 보수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성장한 역사가 있느냐라는 점에서 이제 굉장히 저는 뭐 회의적이고요. 다만 이제 탄핵 국면에서 또 그리고 12.3 비상계엄을 종식시키고 내란을 종식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선을 확실히 그은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이것이 뭐 과연 민주주의에 대한 본인의 확신인가라는 건 좀 저는 의문이고요. 일종의 뭐 권력 투쟁
내지는 뭐 생존투쟁적인 성격에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본인들이 앞으로 무소속으로 6.3 지방선거에 대구 쪽으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본인이 보수의 새로운 정치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만이 아니고 행동으로 좀 보여줘야 되고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제시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권력 투쟁을 향한 그런 과정에서 그냥 사라질 가능성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한편 지금 이 시각 서울 서대문 경찰 특수본에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전에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에 그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컴퓨터 초기화를 좀 지시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의견 간단하게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네, 주실까요? 일단 정진석 그 비서실장 아닙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정치 초짜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멘토 역할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증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12.3 내란 과정에서 과연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전혀 몰랐을까? 근데 아직까지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이제 나온 혐의는 증거 인멸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에 있었던 컴퓨터를 다 초기화시키라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당시 윤재선 총무비서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또 두 사람이 증거 인멸과 관련된 그런 모의까지 했다라는 이제 지금 그런 수사를 경찰에 의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첫 출석을 했거든요. 예. 그럼 이제 경찰이 이제 중요한 정치인을 소환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구체적인 물증 내지는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고 봐야 돼요. 이 윤재선 전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걸 제철소 용광로에다 다 넣어가지고 폐기해라라는 이제 그런 지술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정 전 의원 의견 바로 듣겠습니다. 네, 증언이라든지 또는 물증에 의해서 이거는 타당한 그런 여부, 소위 직권남용이나 증거인멸이냐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될 것 같고요. 정진석 의원은 다선 의원으로서 비서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바로는 바로 그 계엄의 전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하고 상당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진석 실장이 당신 역사에 죄를 지으려 하느냐 그러면서 논쟁을 벌였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단지 그런 다선으로서 정치적 경험이 있는데 대통령의 무모한 언행에 대해서 직을 걸고 진언을 진작에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크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정호김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